안녕하세요. 지미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고조선 시대까지 했었고요. 이제 고조선이 중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무너지면서 각각 새로운 나라들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이 새로 생겨나는 나라들을 통일해서 세 개의 큰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전쟁을 벌였던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삼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삼국시대는 대략적으로 한 600년 정도 우리가 그냥 외우기 쉽게 600년의 통일을 합니다. 네, 통일을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이후 300년간 더 통일 신라가 지속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600년의 시대를 쭉 한번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크게 먼저 윗부분에다가 줄을 하나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먼저 큰 흐름부터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그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은 당연히 600년 통일을 한대고요. 그 다음은 0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는 하나, 둘, 셋. 그래서 한 4개의 눈금으로 4개의 눈금으로 나눠 주시고요. 4개의 눈금으로 하나, 둘, 셋, 4개 정도 되시고요. 여기는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세기를 공부했었습니다. 400년, 그러니까 여기서 0 2개를 빼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네, 바로 4세기입니다. 4세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4세기가 되겠습니다. 네,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4세기. 자, 그 다음에 500년을 기준으로 해서 400년부터 여기는 5세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0년을 기준으로 6, 여기는 6세기가 됩니다. 6세기. 자, 요게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6세기 하면 공 2개 붙이면 600년까지입니다. 언제부터? 100년, 500년부터 600년까지. 이 부분은 배웠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먼저 이 0년부터 그 이전부터 300년까지는 삼국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발전한 것은 백제입니다. 백제가 가장 먼저 발전을 하고요. 5세기로 넘어가서 고구려가 전성기 최고 발전을 합니다. 고구려마저도 무너뜨리고 신라가 마지막에 웃습니다. 신라가 마지막에 6세기에 통일을 합니다. 자, 순서대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제가 4, 5, 6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 신라. 네. 고구려가 백제가 먼저 고구려 그다음 신라. 자, 요걸 차근차근히 한번 이야기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요 큰 흐름을 가지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되겠죠. 자, 나라가 이제 백제도 만들어지고 고구려도 만들어지고 신라도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 지도를 선생님이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위쪽에 만주 이 위쪽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부여라는 나라에 금화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금화왕이 유화 부인 길을 가다가 유화 부인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유화 부인은 나중에 알을 낳게 됩니다. 알을 낳게 되는데 그 알에서 주몽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름이 주몽이고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몽이
너무나도 활도 잘 쏘고 왕으로서 되게 손색이 없었을 건데요. 이 금화왕의 아들이 있었겠죠. 이 금화왕의 아들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주몽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몽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나옵니다. 네, 부여에서 탈출을 해요. 자, 부여에서 탈출을 해서 졸본이라는 곳에 졸본이라는 곳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입니다. 고구려. 자,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이 되겠습니다. 주몽. 부여를 탈출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주몽. 그 이름은 고구려라고 합니다. 그 주몽에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비류와 온조인데요. 주몽이 부여에 살고 있었을 때 이미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유리입니다. 그런데 유리가 아빠를 찾아서 고구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몽은 그 유리가 더 마음에 들어서 유리를 왕으로 만들죠. 그게 유리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비류하고 온조는 아빠가 어차피 유리를 왕을 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로운 땅을 찾아서 내가 찾아가서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 또 이 나라를 탈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이 되겠습니다. 위례성입니다. 이 위례성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백제라는 나라입니다. 세운 사람은 온조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비류도 오게 됩니다. 같이 그런 이제 형이죠. 근데 비류는 지금으로 치면 인천입니다. 여기 인천 미추홀에 미추홀. 지금 실제 그 미추홀 구라고 인천에 있습니다. 그 미추홀에 나라를 세우는데 여기는 바다하고 가까워서 물이 짜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얼마 되지 못하고 백제에 합류돼 버립니다. 백제에는 원조가 주몽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구려 백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시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주몽의 아들로서 탈출을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원조가 백제를 세우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북쪽에서만 내려오는 경우만 있었냐? 아닙니다. 여기 남쪽에서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옆쪽 경주, 그 당시엔 금성, 경주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 주변에 사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에 어느 날 가보니 우물가에 알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알이네요. 그죠? 그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알의 크기가 박처럼 크다. 엄청 큰 박 알죠, 여러분들?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그 박. 박처럼 크다고 그래서 박혁거세라고 합니다. 박혁거세. 성씨가 박이 되겠죠. 그래서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신라입니다. 신라.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고구려, 그 다음에 여기는 백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신라가 설립이 됩니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비록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이 신라 바로 옆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야. 이 가야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의 작은 나라들이 뭉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나라에서 각각마다 왕이 있었겠죠. 이 나라 각 나라에서 무슨 가야 무슨 가야 무슨 가야 무슨 가야 무슨 가야 무슨 가야 이런 식으로 다 나라 가야라는 나라를 이루어서 함께 연맹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수로 왕이라고 합니다. 김수로 왕.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나라가 처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큰 영토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나면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부족을 공격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또 공격을 하죠. 그러면 또 이렇게 넓어지고 또 공격을 하고 수없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토가 또 이렇게 넓어지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넓어지고 좀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더 키워가는 것이죠. 네.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어때요? 땅도 차지할 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사람도 구할 수 있고 땅과 사람을 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좋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좋다고밖에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전쟁이 아주 많았던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다음에 이어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